안녕하세요, 학입니다. 자, 오늘 2024년 9월 24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부터 계속 흔들고 있죠. 흔들고 있는 상황이고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 지난 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그리고 영상 순서는 비슷한 구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추후 매매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기에서 수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2파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했던 임펄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여기에서 관건은 여기에 파동이 끝인지 여기까지 파동이 끝인지는 지금 조금 제 기준에서는, 제 실력으로는 알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 기준으로 볼 때 여기 평단이 요쯤이거든요. 제 평단이 요쯤이기 때문에 어제 좀 고민을 했어요. 평단이 빨간 라인인데 어제 영상을 찍었을 때 부근이 요 정도, 6시 정도였죠. 6시 정도에서 영상을 찍고 나서 저녁에 올려쳤는데, 여기 당시에 제가 진짜 불을 탈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리가 좋지 않아서 불을 타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가 한 파동인지 혹은 여기까지가 한 파동인지 지금 모르는 상태지만 여기가 좋은 자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여기 있던 자리가 어쨌든 파동의 상단부잖아요. 두 가지 파동 모두의 상단부예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상단부에서 머물 확률보다는 하단부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겠죠. 적어도 중단부까지는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중단도 아니고 하단도 아니고 상단에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위치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없는 자리에서 제가 불을 탔을 때, 제 평단이 예를 들어 제 평단이 불을 타서 여기까지 올라와 버린다면, 여기에서 불타서 좀 비율을 당연히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반익을 많이 날렸고 비중이 적으니까. 그랬을 때 평단이 많이 올라가게 돼서 여기에 평단이 세팅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보다는 조금 더 밑에서 좀 더 좋은 자리에서 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불을 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좋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을 타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바로 올라가는 듯 하더니 내려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올라갔어도 저는 어차피 여기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롱을 들고 있기 때문에 포모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는 없고요. 비교적 제가 무포로 있을 때보다는 적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어제 생각을 했던 것처럼 만약에 좀 더 내려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불탄다고 하면 평단은 이 정도 세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좀 덜 쫄릴 수 있다. 그래서 심리적 우위를 갖고 가기 위해서 불타기는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불타기에 대한 방법들은 제가 아마 강의에 나중에 담아볼 생각인데, 영상도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찍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정리에 들어가면,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제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도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냐라고 하면 ETF 이후랑 굉장히 좀 비슷해 보였어요. ETF 구간이 요런 구간이거든요. 구조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구조적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한 번의 상승을 크게 만들어낸 이후에 횡보를 했어요. 횡보를 하다가 한 번 올려치고 흔든 다음에 한 번 더 올려치고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큰 조정이 나오고 나서 출발을 했다 라는 요 구간의 구조가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구간 잘 기억해 보시고요. 요 구간과 현재의 구간을 비교 한번 해볼게요. 상승을 했고, 아까 보신 형태처럼 상승을 했고 한 번 올려치고 그 다음에 내렸다가 다시 한 번 올려친 구조, 그리고 나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모양새, 그리고 요 부분도 모양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양 잘 기억하시고, 이 구간을 보시면 줄줄줄 흘러서 내려오고 횡보하다가 못 올려치니까 다시 내려오는 구조, 그죠? 반등이 없이
힘이 안 느껴지는, 상승의 힘이 느껴지지 않는 형태에서 줄줄줄 흘러내렸다 라는 구조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죄송해요. 지금도 보시면 반등을, 이렇다 할 반등을 크게 만들지 못하고 계속 줄줄줄줄 흐르다가 여기에서 반등 살짝 주고 다시 흐르고 있는 상황.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그때의 흐름과 비슷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저 케이스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한 발 정도 빠져야겠죠. 요 정도 그림 예뻐 보여요. 요런 정도. 여기는 이제 이전에 꼬리 저항을 계속 받았던 곳, 그리고 돌파를 한번 냈던 곳,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반등 줄려다가 저항 받았던 곳. 그래서 여기는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은 돌파가 난 이후에 내려올 때는 당연히 지지 저항의 개념에서 지지로 바뀝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좀 강력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캔들 모양 자체도 큰 반등을 못 주고 계속 이렇게 질질질질 흐르고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여기까지도 내려왔으니까 이 자리는 굉장히 한번 세게 받아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그러면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 뭐 베스트의 자리고, 이 자리는 추세선 상단이니까 좀 위태위태한 자리긴 하죠. 그래서 무조건 깊이 내려온다고 좋은 자리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여기가 1등급의 자리, 여기 2등급의 자리, 그리고 여기가 2등급의 자리,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의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비슷한 구간 체크를 아까 해봤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구간 체크를 했을 때의 그 흐름과 또 맞고 이런 식으로 쭉 빠지는, 그리고 나서 다시 강한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도 여기가 맞고, 그리고 현재 큰 돌파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자리, 긍정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등급을 줬고요. 2등급의 자리의 기준을 보자면 이제 매매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이제 영상의 순서에 맞춰서 추 매매 계획을 짜 보면, 자, 여기가 제 기준에서 1등급의 자리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가 두 개 다 2등급의 자리입니다. 두 개 다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자, 2번의 자리, 위에 있는 2등급의 자리는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이 추세를, 이 채널을 깨지만 않으면 여기도 기간 조정과 상승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제가 금요일 영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규모가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게 모양이 예뻐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뭘 더 말씀드렸냐면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짧게 빠지는 그림, 그리고 크게 빠지는 그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횡보. 이렇게 빠져서 조정이 나온다면, ABC 형태로 깔끔하게 나온다면 매매하기가 편하다. 근데 어려운 건 기간 조정으로 줄 때, 이렇게 형태로 기간 조정으로 주거나 혹은 강세 조정으로 줄 때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포인트로 뭘 말씀드렸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생각보다 길어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하단부에서 롱을 받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금요일 영상 한번 보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기반으로 봤을 때 요런 구간들, 지금 아직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두 가지가 되겠죠. 채널 하단부 혹은 가로 매물대, 여기 끝단에서 쌍바닥, 쓰리바닥을 찍는 구간, 요런 구간들이 오면 롱매수를 받을 만하다. 왜? 기간이 일반적인 기간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길어진다고 하면 기간 조정을 이렇게 채울 수도 있다 라는 전제를 깔고, 그러면 기간 조정이 다 채워졌다면 가던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의 끝자락이 오면 올수록 롱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서 받게 되면 스탑로스가 어때요? 굉장히 짧아요. 손익비가 좋다. 뭐 여기 하단부, 예를 들어서 여기 하단부 그리고 가로 매물대 이렇게 받고 요 두 가지가 다 뚫린다고 보면 요 근처에서 받으면 손익비 요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불을 타도 한 요 정도 세팅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재평당 건드리면 본절 로스를 나가도 되고요. 혹은
이 수평 매물대가 깨지면 나가도 되고요. 혹은 이 채널인 하단부가 깨지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손익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손익비가 굉장히 좋고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치는 상방으로 3파를 쏘는 수치. 그러니까 손익비로 따지면 요 정도의 손익비를 가지고 이만큼의 손익비를 볼 수 있는, 이만큼 이상이죠. 1파 이렇게 되니까 2파 이렇게 떨어지면 3파는 훨씬 더 크게 갈 거예요. 그럼 손익비가 요만큼에서 이만큼, 거짓말 좀 보태서 한 50대 1 정도 나오는 손익비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런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은 자리가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안정성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눌리는 게 1등급짜리라고 보인다. 왜? 여기 모양 자체가 강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도 반등을 주고 있지만 여기 와주면 매수하고 안 되면 저는 이 롱만 들고 가는 형태로 대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짧게 받아서 본절에 나갔든 아주 약선절을 치든 어쨌든 제가 여기서 롱을 좀 받아서 분할익절을 해놓고 숏도 먹어놨기 때문에 요 정도 손해는 감수하고 로스 터진다. 그러면 1등급짜리가 오겠죠. 1등급짜리에서 강하게 받겠죠. 강하게 롱을 트라이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1등급짜리에서는 반등은 줄 거예요. 공통 롱 구간이 저는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쭉 빠졌어요. 빠진 다음에 올라가는 게 시원찮아요. 여기는 저는 결국 똑같이 3파가 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반등이 약해요. 약하면 이거 한 발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 추세선 근처에서 받아볼 수 있는데, 근데 비중과 힘은 여기에서 1등급에서 받을 때보다 당연히 2등급에서 받을 때 낮아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쵸? 1등급보다는 2등급 때 받을 때 이 2등급 자리에서는 비중을 좀 낮추거나 배율을 좀 낮추거나 해서 차등을 둬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자리를 기준으로 저는 매매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단 어쨌든 기조는 결국은 여기 안에 들어와서 봉이 굳지 않는 이상은 이전 영상에서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튕기든 여기에서 튕기든 최소한 공통 롱 구간 혹은 찐 출발의 자리라고 보고 저는 모두 롱 트라이를 할 예정입니다. 이 안에 들어온다면 이 임펄스에 대한 생각은 접어둔 상태에서 더 대형의 큰 수렴으로 넘어가겠지만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무조건 눌림 롱을 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을 기존에 말씀드렸던 어떤 관점에서 연장선에 있는 구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겠고, 작은 봉에서 계속 바닥을 깔아주고 있긴 한데 바닥을 깔아주면서 빨리 못 가면 결국은 한 발 또 빠지지 않겠나. 하단부, 그 다음에 1등급짜리, 2등급짜리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계획은 이런 식으로 세워요. 보통은 걸릴 만한 자리들, 그리고 방향성 체크하고 기존 관점과 매칭시켜서 정방향인지 체크한 다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비중 조절하는 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비중 조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확률적으로 높은 부분들, 이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확률과 손익비가 동일한 부분일 때 좀 더 크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자리의 의미성에 이 좋을 때 좀 더 크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잘 맞아진다면 흔히 말하는 승부를 볼 만한 자리가 되겠죠. 결과가 만약에 승부를 본 자리에서 괜찮으면 꽤 큰 수익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 대신 확률이 낮은 자리에서 베팅을 했는데, 확률이 낮은 자리면 당연히 틀릴 경우가 더 많겠죠. 틀리더라도 잃을 때 적게 잃고, 그리고 확률이 높고 승률이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했을 때는 비중을 높여서 매매해서 수익을 크게 내고, 이게 기본적으로 매매 세팅할 때 구조를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자 본인의 계획에 맞춰서 좀 잘 운영하시면 승률이 50% 나와도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쵸? 이걸 잘해야 됩니다. 승률도 승률인데 승률이 동일하더라도 수익이
좋게 나오는 방식이 이런 데에서 가중치를 주면서 만들어내는 거라서 이 부분들을 계획 세우실 때 조금 신경 써서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이 뭐 계획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단톡방 오시면 저희 공부하기도 편하고 많은 관점들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요. 다들 오셔서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조만간 이번 주 중에 아마 교육 모집을 진행할 것 같은데 아주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중수 이상분들도 한번 매매의 정돈,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매매의 정돈, 그리고 퍼즐 맞추기, 피스피스 나눠져 있는 정보들을 매매에 좀 잘 융합해서 쓸 수 있도록 버무리는 역할을 해야 조금 더 정돈되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기본기를 다지는, 그리고 정리해드리는 강의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강의 오픈되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